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이번 주 마음주치의는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경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ADHD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먼저 짧은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ADHD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주의가 산만하긴 하지만 좀 활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유치원에서 거의 단체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정도라고 하네요. 좀 더 신경 써주지. 정신과를 가보라고 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괜히 원망스럽습니다. 정경훈 교수님, 이런 경우 자주 보시죠? 네, 굉장히 자주, 네,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ADHD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많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요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실 흔히 아주 어려서부터, 7세 이전부터 과도하게 좀 활발하다거나, 너무 돌아다니다가 좀 더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좀 자주 잘 다친다거나 등으로 좀 키우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좀 지나가다가 애들인데 애들인데 씩씩하네 지나가다가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이때 되면 어떤 규칙들도 지켜야 되고 1대1 상황이 아니라 1대 다수의 상황이 되면서 주의 집중력이 더 필요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주목을 더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과정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단체 생활을 하는 환경에서 또 다른 아이들과 어느 정도 조금 더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 발달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앉아서 공통된 주제에 좀 집중을 한다거나 조절력을 발휘하는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게 조금 더 잘 관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과도하게 활달한 것과 ADHD를 어떻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시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ADHD에서의 정말 과잉 행동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 이제 표현하시기를 정말 항상 가만히 있는 때가 한시도 없다. 혹은 그만큼 정말 이제 과잉 행동, 이제 학교에서도 자리를 벗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정도가 다른 아이들보다도 유달리 좀 더 심한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주의력에 대해서도 지시를 아무리 해도 정말 이 아이가 안 하려고 안 한다라기보다는 돌아서면 까먹고 또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혼나게 되고 이제 이런 이제 2차적인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고 부주의한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하거나 사실 또래 관계 안에서도 자기 어떤 차례를 기다리고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이 놀이에 참여하는 게 어렵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가정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나타나고 이게 아이들의 친구 관계, 학업 등등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을 초래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렇죠. ADHD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정생활,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맞습니다. 충동성 때문에, 공격성 때문에. 그렇다면 ADHD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치료 방법과 그 치료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치료 방법에서는 1번이 사실 정말 좀 우선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정상적인 모습, 발달과 어떻게 좀 범주 안에 있지 않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고 혹은 사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감별을 해야지 되겠고요. 실은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심한 경우만 먹는 것이 아닌가 이제 약물 치료 권유를 드리면 많이 생각을 하시고 우려를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중등도 이상의 좀 증상들을 어느 정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권유를 하게 되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 외에도 약물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 때 혹은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또 혹은 약물 치료와 동반해서 아이들에게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 이제 행동 치료 내지는 이제 ADHD 특성으로 인해 사실은 이 아이만 힘든다기보단 가정 내에서 워낙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 교육, 부모 훈련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ADHD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성장의 지연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우리 정경훈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의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